네, 이 글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씨는 이제 60페이지 제5장 띄어쓰기부터 시작이죠. 자, 띄어쓰기는 여러분들의 그 초미의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들으시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하여간 이 띄어쓰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띄어쓰기에 좀 틀리는 것 없이 큰 좀 장족의 발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기 60페이지 보시면 제5장 띄어쓰기 제1절 조사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0이랑 조사 붙여쓰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0이랑 조사는 그 앞말에 붙였습니다. 조사하고 결합할 수 있는 것은 앞에 체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체언과 조사는 당연히 붙였어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어미 같은 경우에도 앞에 용언하고 결합하는데 용언과 어미는 당연히 또 붙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사 붙였어야 됩니다. 자, 제40이랑 이제 예를 보시겠습니다. 꽃이 꽃마저 꽃밖에 꽃에서부터 꽃이 꽃과 이가 결합을 했군요. 꽃마저 꽃과 마저가 결합했고 꽃 밖에 결합했고 그 다음에 꽃에서부터 꽃으로만 이런 식으로 뭐 에서부터 으로만 이런 것들 다 조사죠. 그 조사가 다 앞에 있는 체언 꽃과 결합을 해서 그렇게 다 붙여서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뭐 이나 마저 밖에 이런 것들 다 뜻이 있죠. 그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 있는 게 주어의 역할을 한다라는 주격 조사의 그런 이제 저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꽃마저 뭐 너 마저 뭐 브루투스 너 마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저기 뭐 역시의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뭐 역시라는 거는 그러니까 뭐 도라든지 까지라든지 뭐 조차 마저 이런 것들이 다 역시 올소 영어의 to 이런 거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상했던 것에서 예상에서 벗어나는 애들입니다. 너도 왔니? 이렇게 하면 뭐 좀 기분이 나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 뭐 잔치나 이런 데 참석이 됐는데 너도 왔니? 너까지 왔니? 너조차 왔니? 너마저 왔니? 이렇게 가면 갈수록 또 기분이 나빠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예상에서 벗어난 건데 하여간 예상에서 벗어난 치가 또 다른 거죠. 도까지 조차 마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 이런 것들이 다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 꽃밖에 없어. 이거 밖에 같은 경우는 창밖에 누가 서 있다 이런 뜻이 아니죠. 이런 뜻이 아니고 꽃밖에 이것은 요 부정어 꽃밖에 없다 이런 없다나 뭐 아니다 이런 것에 저기 부정어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그래서 단독의 뜻, 유일의 뜻을 나타내죠. 유일 단독의 뜻 이런 것을 나타내는 그게 이제 밖에고요. 창밖에 누가 서 있다라는 것은 창 플러스 밖 플러스 애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조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창과 그러니까 저기 밖과 애가 이제 결합을 한 그런 이제 저 체언과 조사의 결합 형태이고 요거 너밖에 없어라고 얘기할 때 그 밖에가 그거는 이제 부정하고 어울려가지고 단독의 뜻을 나타내는 그 밖에만 바로 조사가 되어서 그 앞에 말하고 체언하고 붙였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꽃에서부터 이거는 from의 뜻을 영어의 from의 뜻을 가지고 있는 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뜻을 가지고 있고 하여간 뭐 이런 뜻을 알고 있어야 또 한국어 교사가 될 수 있다. 또 말씀을 또 드릴 수 있겠고요. 자, 확인 문제 보시겠습니다. 맞은 것에 오피하시오. 자, 꽃이 남아 꽃 이나마 이나마가 뭐 너나마 이렇게 얘기할 때는 나마를 결합하고요. 앞에 이제 저 모음이 오면은 나마가 결합하고 그 다음에 자음이 오면 이나마가 결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런 이란 것은 이제 조음소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하여간 뭐 이나마든 나마든 다 조사기 때문에 앞에 말하고 붙였어야 됩니다. 그래서 꽃이 나마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나마는 나마하고 같은 뜻으로서 앞에 이제 저 자음이 올 때 이를 결합을 시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나마가 하나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나마 이거 무슨 뜻인가요? 뭐 밥이나마 먹어야지요. 밥이나 라면이나마 먹어야지요. 라는 말은 이라도 뭐 이런 거하고 같은 뜻인데 요거는 이제 라면이나마 먹어야겠죠. 라는 것은 뭐를 먹는 게 최선입니까? 밥을 먹는 게 최선이죠. 그런데 밥이 없으니까 라면을 먹는다는 뜻으로서 차선의 선택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차선의 선택이요. 그래서 뭐 커피나마 한잔 하시죠. 라고 얘기하는 거는 원래 뭐 하고 싶은 겁니까? 원래 손잡고 데이트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커피나마 차라도 한잔 하시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나마, 이라도 이런 것들은 다 차선의 선택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돈이 1,000원밖에 없었다. 이거 밖에 없다라는 것, 요 뒤에 없다라는 부정하고 결합해가지고 단독의 뜻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조사로 사용이 됩니다. 1,000원밖에 원밖에 붙였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같이라고 얘기하는 것, 요 같이라고 얘기하는 게 요게 이제 부사로 사용될 수도 있고 조사의 뜻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같이라고 이거는 이제 조사의 뜻으로 사용된 것이니까 붙여 써줘야겠습니다. 앞에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밥은커녕 죽도 못 먹었다. 이거 은커녕이 하나의 조사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을 이제 부정하는 뜻이죠. 그래서 밥도 못 먹고 죽도 못 먹었다라는 그런 그 앞에 있는 말을 이제 부정하는 밥을 부정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은커녕이 하나의 조사입니다. 그래서 붙여 써줘야 되는 앞에 게 맞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제2절 보시겠습니다. 의존명사,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및 열거하는 말 등. 자, 한글맞춤법 42항 의존명사 띄어쓰기를 보시면요. 제42항 의존명사는 이제 띄어써야 됩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것이 가장 일반적인, 가장 대표적인 이제 의존명사죠. 그래서 이거 다 띄어쓰는 걸 볼 수 있고요. 나도 할 수 있다. 수가 의존명사예요. 그리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가가 뒤에 있다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앞에 말 뒤에 말 다 띄어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할 띄고 수 띄고 있다. 그래서 할을 띄어야 되는 이유는 수가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와 있다를 띄어써야 되는 것은 수가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앞뒤 다 띄어써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먹을 만큼 먹어라. 이거 먹을 띄고 만큼이 의존명사입니다. 먹을 띄었어야 되고요. 아는 이를 만났다. 이가 의존명사죠. 사람의 뜻을 나타내는 의존명사니까 띄었어야 됩니다. 네가 뜻한 바를 알겠다. 바가 의존명사죠. 뜻한과 바를 띄었어야겠고요. 그가 떠난 지가 오래다. 그 지가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떠난과 지를 띄었어야 줘야겠습니다. 자, 아래 해서 보시면요. 동일한 형태가 경우에 따라 다르게 쓰이는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자, 그래서 1번서부터 8번까지 쭉 이렇게 예가 나오죠. 괄호 1번서부터 8번까지 예가 나오는데, 자, 이거는 어떤 거냐면 어떤 경우는 의존명사로 사용이 되고 어떤 경우는 뭐 조사나 이런 붙여 써야 되는 경우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그 의존명사에서 띄었어야 되고 어떤 경우는 뭐 조사나 이런 걸로 사용이 돼서 붙였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이제 구분해주는 그런 예들이 1번서부터 8번까지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는 어떤 경우는 의존명사에서 띄어쓰고 어떤 경우는 다른 걸로 사용돼서 붙였어야 되는 그런 예들을 모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번 들을 보시면 들은 이제 그 남자들, 학생들처럼 하나의 단어에 결합하여 복수를 나타내는 경우는 전미사로 바로 붙였어요. 그래서 남자들, 학생들 이렇게 그 영어의 S, 그러니까 복수전미사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이 될 때는 들도 복수전미사로서 사용이 될 때는 앞에 말하고 붙여 써줘야겠죠. 전미사 접두사는 이거 붙여 써줘야 되는 겁니다, 원래. 자, 그래서 그 예를 붙여 쓰지만 학생들, 남자들 이럴 때는 붙여 쓰지만 그 예를 보시면 쌀보리, 콩조, 기장, 들을 오곡이라고 한다. 이거는 뭐 등의 뜻하고 똑같이 사용이 된 거군요. 그러니까 이상 뭐 이런 뜻으로, 그래서 뭐 기타 등등의 뜻으로도 사용이 되고 이상의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쌀보리, 콩조, 기장 이게 5가지잖아요. 그래서 요때 들을 오곡이란다. 이런 거는 여기까지 이상 여기까지의 뜻으로 사용되는 의존명사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들이 또 등등의 뜻으로 사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들이 뭐 이상의 뜻으로 사용되건 등등의 뜻으로 사용되건 그럴 때는 의존명사의 쓰임으로써 사용이 된 겁니다. 그럴 때는 등하고 바꿔 쓸 수 있어요. 들을. 그럴 때는 하여간 어쨌든 의존명사로 쓰는 거니까 그 앞에 말 띄어 써줘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와 같이 2개 이상의 사물을 열거하는 구조에서 그런 따위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의존명사이므로 띄었습니다. 비읍, 기역, 비급, 비읍, 디귿, 기역 등은 파열음이다. 이런 것 등등, 이런 것 따위, 이런 것 등은 파열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등, 이것도 이제 의존명사로서 띄어써 줘야겠고 들하고 같은 뜻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처럼 쓰이는 등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렇게 복수전미사로 사용될 때는 붙여 쓰고 그 다음에 뭐 이상, 그런 따위, 등등 뭐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들은 띄어써 줘야겠습니다. 의존명사니까요. 자, 그럼 6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번엔 2번 뿐이 나오네요. 뿐. 남자뿐이다, 새뿐이다 처럼 체온 뒤에 붙어서 한정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전미사로 바로 붙여 쓰지만 그래가지고 요거 뿐으로 그 앞에 체온하고 이제 붙였을 때는 여기까지 뭐 이거 저기 요거 저 단독 유일의 뜻으로 나타낼 때는 그때는 붙여 쓰지만 웃을 뿐이다, 만졌을 뿐이다. 이것도 뭐 유일 단독의 뜻은 맞습니다만 하여간 앞에 웃을, 만졌을 이런 식으로 수식하는 말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뿐이 의존명사로 사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띄어서 줘야겠습니다. 와 같이 용언의 관형사용 을 뒤에서 따름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의존명사이므로 띄어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저기 뭐 의존명사가 이렇게 있을 때 그 앞에 이제 수식하는 그런 그 말이 나올 때가 있죠.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저 동사 뭐 약간 용언
요거 V라고 쓸게요. verb.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할 때 요게 그러니까 요 말이 요 명사를 나온 요 명사를 이제 수식하는 그런 구조일 때 이제 띄어 써줘야 되는데 요게 이제 들어가는 말이 뭐가 들어갑니까? 이제 뭐 는이 여기에는 이제 뭐 는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이나 뭐 은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던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리을이나 아니면 을이 들어갈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현재를 나타내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용사하고 결합할 땐 현재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동사하고 결합할 땐 과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뭐 작은 책 이렇게 하면은 예, 그거는 작은 형사를 형용사 작다하고 결합할 때는 현재를 나타내죠. 예, 그런데 뭐 먹은 사과 이렇게 얘기할 때는 예, 동사하고 결합할 때는 과거를 나타내죠. 그래서 니은하고 은 같은 경우에는 앞에 동사하고 결합하느냐 형용사하고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과거냐 아니면 현재냐 이런 거를 달리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던 같은 거는 이거는 무조건 과거를 나타내죠. 그 다음에 리을이나 을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를 나타내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이제 결합을 했을 때 그때 뒤에 의존명사가 나온다 이러면은 반드시 띄어 써줘야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관형사형 어미가 나왔을 때는 띄어 써줘야겠다. 꼭 의존명사가 아니어도 돼요. 명사일 경우에도 예, 띄어 써줘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웃을 뿐이다, 만졌을 뿐이다, 이렇게 예, 이런 게 결합했을 때,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뿐이 의존명사로 사용이 되는 것이니까 띄어 써줘야겠고요. 자, 그러면 3번 보시면 대로가 법대로 약속대로처럼 체온 뒤에 붙어서 그와 같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조사로 사용이 되네요. 그러니까 대로가 이렇게 앞에 명사하고 그 체온하고 결합할 땐 조사로 사용되니까 붙여 써야겠지만 예를 보시면 아는 대로 말한다, 약속한 대로 이행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대로 이런 거는 이제 그 앞에 있는 말이 예, 그 아는 약속한 는이나 니은이 결합했네요. 그래서 이런 관형사형 어미하고 결합할 때는 요때는 이제 그거니까 대로가 의존명사로 사용된 것이니까 이럴 때는 띄어 써줘야겠습니다. 와 같이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서 그와 같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자, 그러면 4번 보시면 만큼 여자도 남자만큼이란다. 키가 전봇대만큼 크다라고 얘기했을 때 요때는 이제 앞에 체온이니까 붙여 써줘야겠지만 체온 뒤에 붙어서 그런 정도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조사이므로 붙여 쓰지만 볼 만큼 보았다. 애쓴 만큼 얻는다. 볼 만큼 보다의 리을이 결합했네요. 그 다음에 애쓰다의 니은이 결합했네요. 이런 식으로 수직을 하는 관형사형 어미하고 결합했을 때는 만큼이 또 의존명사로 사용이 되니까 띄어 써줘야겠습니다. 와 같이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서 그런 정도로 또는 실컷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의존명사형으로 띄어 쓴다. 자, 5번 보시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이것은 그것만 못하다처럼 체온에 붙어서 한정 또는 비교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조사이므로 붙였어요. 앞에 체온하고 결합할 땐 붙여 쓰지만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또 떠난 지 사흘 만에 돌아왔다. 이것도 이제 체온 되긴 해요. 그런데 시간의 뜻을 나타낼 때 사흘 만에 온 지 1년 반 만에 떠났다. 1년 반 뒤에 만이 결합하잖아요. 이럴 때는 시간의 뜻을 나타낼 때 이게 의존명사로 사용이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뭐 한 그 정도 시간 시간의 뜻을 나타내는 하여간 시간의 뜻을 나타내는 체온 뒤에서는 만이 의존명사로 사용이 된다. 그럴 때는 띄어 써줘야겠다라는 것 기억해 주세요. 와 같이 경관 시간을 나타내는 경우는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써줘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6번 보시면 집이 큰지 작은지 모르겠다. 에서 쓰는 지는 어미의 일본으로 붙였어요. 그래서 집이 큰지, 집이 작은지, 밥은 먹었는지 라는 식으로 얘기할 때 이 은지 같은 경우는 하나의 의문형 종결 어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은지 이렇게 의문형으로 사용될 땐 특히 뒤에 모르겠다, 모른다 이런 말 결합하면 그 앞에 있는 게 질문형, 의문형 종결 어미입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붙여 써줘야겠습니다. 이거 되게 많이 틀려요. 많이 틀리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집이 큰지 작은지 모르겠다. 큰지 작은지 이거를 되게 띄어 쓰는 게 기자들도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기사 읽으면 꼭 기사 중에 하나는 이렇게 틀린 게 나와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큰지 작은지 이거는 이제 물어보는 거잖아요. 물어보는 의문형 종결 어미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반드시 붙여 써줘야겠고요. 자, 아래 보시면 그렇지만 그가 떠난 지 보름이 지났다. 그를 만난 지 한 달이 지났다. 라는 식으로 그런 정도의 시간
예, 이런 거를 뜻을 나타내는 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띄어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만이나 그 5번의 만이나 6번의 지나 이런 것들은 다 시간의 뜻을 나타낼 때는 저기 의존명사이므로 띄어서 줘야 된다는 것 같이 기억해 주세요. 묶어서. 자, 와 같이 용언의 관형 사용 뒤에서 경과한 시간을 나타내는 경우는 의존명사이므로 띄어서 줘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6번은 되게 왜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기자들마저 많이 틀리는 이제 문제이니까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7번 보시겠습니다. 차가 연수차 도미한다. 처럼 명사 뒤에 붙어서 뭐뭐 하려고라는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전미사로 다루어 붙여 쓰지만 연수차 도미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이게 바로 89년도에 이 규정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89년도에 쓰던 대단히 옛날 말, 대단히 어려운 말이 되겠습니다. 연수차, 이거는 뭐뭐 하려고, 연수하려고라는 뜻, 차가 그 하려고라는 뜻을 나타내는 그런 전미사로 사용이 된 것이고요. 도미하다라는 것은 이거 건너가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건너갔다. 연수받으려고, 연수하려고 미국으로 건너갔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대단히 좀 어려운 말이 되겠는데 하여간 이런 식의 그 차, 뭐뭐 하려고, 뭐뭐 하려고의 뜻을 나타내는 차 같은 경우에는 전미사로 사용됐으니까 앞에 말하고 붙였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 예를 보시면 고향에 갔던 차에 선을 보았다. 이렇게 갔던, 이번엔 던이 결합을 했군요. 이런 식으로 관형사용 그 어미가 결합을 해가지고 그 뒤에 차를 이제 수식하는 경우가 될 때는 이때는 이 차가 의존명사로 사용이 되는 것이니까 이때는 띄어서 줘야겠습니다. 와 같이 용언의 관형사용 뒤에서 어떤 기회에 겸해서라는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의존명사이므로 띄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갔던 겸해서 그랬던 차에 겸 이런 뜻으로 그렇게 사용이 될 때는 의존명사니까 띄어서 줘야겠습니다. 자, 8번 보시면 판이 노름판, 실음판, 웃음판처럼 쓰일 때는 합성을 이루는 명사이므로 붙여 쓰지만 그렇지만 예를 보시면 바둑 한 판 두자 이런 식의 이거는 이제 단위명사잖아요. 한 판, 장기를 세 판이나 뒀다. 이런 판은 뭐 개나 뭐 이런 몇 장, 몇 권, 이렇게 하는 그런 단위명사. 이 단위명사들은 다 의존명사죠. 예, 그러니까 얘네들 앞에서는 다 띄어서 줘야 돼요. 그러니까 바둑 한 판 두자, 두 판 두자 이런 식의 앞에 수관형사가 나올 때는 뒤에 이제 판이 그 단위명사로 그렇게 이제 인식이 되는 것이므로 단위명사, 즉 의존명사이므로 앞에 말하고 띄어서 줘야겠습니다. 와 같이 수관형사 뒤에서 승부를 겨루는 일의 수요를 나타내는 경우는 의존명사이므로 띄어써야겠습니다. 자, 저 확인 문제 보시겠습니다. 뒤에 61페이지 보시면, 맞은 것을 고피하시오. 나도 할 수 있다. 어떻게 되나요? 할 띄고 수 띄고 있다. 그렇게 적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할과 수를 띄었어야 되는 이유는 수가 이제 의존명사니까 할 수를 띄었어야 되고 수 있다를 띄었어야 되는 것은 수가가 그 의존명사로 주어로 사용되는 거니까 띄었어야 된다고 할 수 있다는 앞뒤 다 띄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아시면 크게 화내실 텐데 이거 화내실 터인데요. 화내실 것인데 것이 의존명사이듯이 터도 의존명사예요. 할 터인데 터도 의존명사입니다. 그러니까 화내실과 터인데를 띄어서 줘야 돼요. 그래서 터인데가 텐데가 됐으므로 이 터라는 의존명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띄어서 줘야 되는 뒤에 게 맞습니다. 화내실과 텐데, 터인데를 띄어서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내일 비가 올 거야. 것에 이제 그 준말이 거죠. 그런데 하여간 그래서 것이나 거나 둘 다 대표적인 의존명사죠. 그러니까 비가 올 거야. 이렇게 할 때는 띄어서 줘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로 보시면 그 친구는 내일 미국으로 떠날 걸? 떠날 것을 이런 뜻입니까? 아니에요. 이거 리을거리 이건 하나입니다. 리을거리 이게 저 약속의 추측의 뜻, 추측의 질문형, 의문형 그 종결어미이기 때문에 리을거리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붙여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넣은 거예요. 그래서 떠날 걸 붙여서는 앞에 게 맞고요. 그건 내가 할게. 이것도 리을게가 약속을 나타내는 그런 이제 그 종결어미가 되겠습니다. 하나의 종결어미예요. 그래서 내가 할게 리을게는 붙여서 줘야 됐습니다. 그렇지만 뭐 할 거야라는 것은 요 할 것이야가 줄어든 것이니까 거를 이제 그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그게 살아 있으니까 의존명사로서 띄어서 줘야겠습니다. 자, 다음에 그 소문으로만 들었을 뿐이다 라고 얘기할 때 들었을이 이제 뿐을 수식을 하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띄어서 줘야겠습니다. 뿐이 의존명사로 이제 작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참고로 보시면 그 아이는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말썽꾸러기였다. 이때 이 뿐은 요거는 이제
그 앞에 말하고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나의 그 전미사로서 그렇게 사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붙여 써줘야겠습니다. 학교에서뿐만 그 앞에 말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본대로 들은 대로 이거는 이제 앞에 관용 사용 어미가 나와가지고 대로가 이제 저 의존명사로 사용이 되네요. 그러니까 본 띄고 대로 띄고 들은 띄고 대로 이런 식으로 그렇게 띄어 써줘야 맞겠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 참고로 보시면 처벌하려면 법대로 해라 이렇게 대로를 얘기할 때는 하여간 뭐 어떤 기준으로 뭐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래서 법이라는 기준에 의해서라는 뜻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는 이런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또 붙여 써줘야겠고요. 자, 붙여 쓰는 앞에 게 맞겠고요. 법대로 붙여 쓰는 게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먹을 만큼 먹어라. 이거는 먹을 이런 식의 관형사용 어미가 결합을 했을 때는 이제 만큼이 의존명사로 사용이 되니까 띄어 써줘야 되는 뒤에 게 맞겠고요. 자, 참고 보시면 끈기만큼은 남에게 뒤지지 않는다. 이럴 때 만큼은 이제 비교의 뜻이죠. 동등 비교의 뜻인데 그 앞에 있는 명사 끈기와 붙여 써줘야겠습니다. 그래서 끈기만큼은 그래서 그 앞에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대체 이게 얼마만인가? 이렇게 만이나 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뜻을 나타내는 데는 의존명사로 사용되니까 띄어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얼마만인가? 이거 시간의 뜻으로 얼마의 시간인가? 이런 뜻이기 때문에 시간의 뜻으로 사용이 되어서 띄어써 줘야 되는 뒤에 게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 돈을 얼마만 주세요. 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요거는 이제 시간의 뜻이 아니죠. 얼마 정도, 그 정도의 뜻을 나타내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조사의 뜻으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만 주세요. 이런 경우에는 붙여 쓰는 앞에 게 맞겠습니다. 시간의 뜻일 때만 띄어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가 떠난 지 오래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지가 이건 시간의 뜻으로 떠난 시간이 오래다. 시간의 뜻으로 사용이 됐네요. 이럴 경우는 띄어쓰는 그 지가 의존명사로 사용이 돼서 만과 같이 띄어써야 되는 게 맞고요. 자, 그런데 참고 보시면 얼마나 부지런한지 세 사람 몫의 일을 해낸다. 얼마나 부지런한지 얼마나라는 말이 의문사가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지런한지 이 니은지가 의문형 종결어미로 사용이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문형 종결어미는 그 니은지가 하나예요. 그래서 그거는 붙여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부지런한지 그 앞에 말을 붙여 쓴 게 맞겠습니다. 이거 하여간 너무 많이 틀리는 거니까 꼭 여러분들은 이제 틀리지 마시고 하여간 정확하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 한글 맞춤법 44번 보시겠습니다. 단위명사 띄어쓰기. 단위명사는 다 의존명사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다 띄어써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뭐 예외적으로 좀 붙여 쓰는 것도 뒤에 좀 나오긴 합니다만 이제 기본적으로 다 띄어 쓴다. 하여간 띄어 쓰는 게 기본입니다만 붙여 쓰는 경우에 예외도 여기 나와 있다는 것 같이 좀 미리 알아두시고 요 진도를 나가셨으면 좋겠네요. 제 43번 보시면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한 개, 차 한 대, 금서돈, 소한 마리. 그러니까 개대, 돈, 마리, 벌, 살, 손, 자루, 죽, 채, 켤레, 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의존명사죠. 단위명사.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수관형사와 다 띄어써 줘야겠습니다. 자,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려 쓰는 경우는 붙여 쓸 수 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 자, 우리 수사가 두 개로 나뉘어져요. 수사는 양수사와 서수사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수사가 양수사, 서수사, 이런 식으로 나뉘어지는데, 양수사는 뭐냐면 수효를 나타내는 거예요. 수효를 나타내는 것이고, 서수사는 순서를 나타내는 겁니다. 순서의 서예요. 그래가지고 차례 순서를 나타내는 게 서수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수사일 경우에는 무조건 띄어 쓰는데 여기 아래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라고 나와 있죠. 즉 서수사일 경우에는 이럴 경우에는 붙여 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띄어 쓰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서수사일 경우에는 붙여 쓸 수도 있다라는 것, 그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숫자와 어울려 쓰이는 경우, 이거는 아라비아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라비아 숫자 1, 2, 3, 4 요거요. 요거 1, 2, 3, 4 요거 얘네들. 자, 요런 애들하고는 붙여 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얘네들 경우에도 띄어 쓰는 게 원칙인 거예요. 그런데 붙여 쓰는 것 허용한다. 붙여 쓸 수도 있다. 붙여 쓰는 것 허용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해서 보자면 수사는 수관형사 이런 것들은 뒤에 단위명사 다 띄어 쓰는 게 원칙이고, 서수사와 그 다음에 아라비아 숫자 같은 경우에는 띄어 쓰는 게 원칙입니다만 붙여 쓸 수도 있다. 붙여 쓰는 것 허용한다라는 것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이거 봐주세요. 자, 그래서 예를 보시면 2시 30분 5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할 때 2시 30분, 이게 2시 30분이 수량입니까? 아니면 순서입니까? 예, 수량이에요, 순서예요. 예, 지금 하여간 10시 5분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 요거는 다 이제 순서를 나타내는 거예요, 순서. 예, 그렇기 때문에 2022년 4월 29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런 것도 양이 쌓인 게 아니잖아요. 양이 쌓인 게 아니고 쭉 순서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 날짜의 순서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순서의 경우에는 붙였을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2시 30분 5초, 물론 다 띄어 쓰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붙여 쓰는 것 허용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제1과 제2과 이것도 순서죠. 예, 제자 붙는 것 다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붙였을 수 있어요.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이런 것들 수량 아니에요. 순서입니다. 순서. 제1학년, 제2학년, 제3학년 이런 걸 가리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앞에 제자 붙여가지고 제자 붙일 수 있고 붙였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6층, 이것도 1층, 2층, 3층, 제1층, 제2층, 제3층 이런 걸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순서니까 붙였을 수 있고요. 1446년 10월 9일, 요게 한글날이죠. 한글이 반포된 때. 예, 그래가지고 요때 이제 1446, 요거 아라비아 숫자를 썼네요. 붙였을 수 있습니다. 띄었어도 괜찮습니다. 예, 그 다음에 2대대 16동 502호 제1실습실 80원 10개 7m 이런 식으로 아라비아 숫자를 쓸 때는 붙였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에 제가 참고로 하나 재밌는 좀 얘기 말씀을 드릴게요. 아라비아 숫자라는 게 아라비아에서 개발됐겠죠. 아라비아에서 나왔을 텐데, 자, 정작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많이 난 그 나라요. 예, 그 나라 사람들 아라비아 숫자를 쓸까요, 안 쓸까요? 아라비아 숫자를 뜻밖의 안 씁니다. 안 쓰고 이상하게 중동 문자 같은 거 있죠? 막 이렇게 막 흘려 쓰는 그런 문자로 숫자를 이제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편화되지 못해가지고 상당히 좀 수학을 좀 못하고 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데하고 발맞춰 나가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그 사람들 숫자를 쓰는 게 좀 따로 있어요. 따로 있다 보니까 하여간 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간 좀 뜻밖의 지식. 아라비아 숫자는 정작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안 쓴다라는 것. 이건 좀 재밌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사우디아라비아 유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알게 된 지식이에요. 자, 그 아래 해설 보시겠습니다. 수관형사 뒤에 의존명사가 붙어서 차례를 나타내는 경우나 의존명사가 아라비아 숫자 뒤에 붙는 경우에는 붙였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래서 차례를 나타내는 경우나 아니면은 의존명사가 아라비아 숫자 뒤에 붙는 경우 붙였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1편 예를 보시면 붙였을 수 있고요. 제3장, 제7장, 제7항 이런 식으로 띄어 쓰는 거 붙여 쓰는 거 둘 다 맞습니다. 다음에 제가 생략된 경우라도 차례를 나타내는 말일 때는 붙였을 수 있다. 그래서 제27대, 제58회, 제67번, 제93차 이런 식으로 제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또 수를 세는 것도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고유어로 세는 경우도 있고 1, 2, 3, 4 이런 식으로 한자어로 세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한자어로 셀 때 그 앞에 제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고유어일 때는 제를 못 붙여요. 그런데 한자어로 그렇게 순서를 나타내는 그걸 만들 때는 앞에 제자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순서를 나타낼 땐 붙였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붙였을 수 있습니다. 제1학년, 제9사단, 제7연대, 제3층, 제8단, 제6급, 제16동, 제274번지, 제1연구실 이런 식으로 다 붙였을 수 있습니다. 띄어 쓰는 것도 맞고요. 또 연원일, 시각 등도 붙였을 수 있어요. 이것도 다 순서를 나타내는 것이니까 수요가 아니라. 그래서 1988년 5월 20일 8시 59분 이런 식으로 다 띄었을 수도 있고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됩니다. 다만 수효, 즉 순서가 아니라 수량을 나타내는 개년, 개월, 일, 시간 등은 붙여 쓰지 않아요. 그래서 3개년 6개월 20일간 체류하였다. 이거는 수량입니까? 순서입니까? 3개년 6개월 20일간 이런 것들은 다 수효를 나타내는 거죠. 수량을 나타내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래서 순서가 아닙니다. 4월 20일, 이런 거 4월 29일, 이런 것들은 이제 순서예요. 순서인데, 그러니까 4개월 29일 동안,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거는 이제 수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월, 개년, 이런 것, 일간,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는, 이때는 이제 수량을 나타내는 것이니까, 이럴 때는 반드시 띄어서 줘야겠습니다.
자, 그러나 아라비아 숫자 뒤에 붙는 의존명사는 모두 붙여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 뒤에는 아라비아 숫자는 수량을 나타내건 순서를 나타내건 다 붙여 쓸 수 있습니다. 물론 띄어 쓰는 게 원칙이고요. 35원 42마일 26g 3년 6개월 20일간 이런 식으로 아라비아 숫자는 다 붙여 쓸 수 있습니다. 네, 자 확인 문제 풀려고 그랬더니 30분이 가까이 되는군요. 여기까지 하고요. 저 확인 문제는 3교시 때 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